자, 1월 리뷰 테스트에 대해서 선생님이 채점을 다 해봤는데 학생들한테서 나온 가장 오답률이 높은 유형만 한번 풀이를 해보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시청을 잘 해주고 필기한 부분들을 잘 한 번 더 보면서 내가 왜 틀렸는지를 꼭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자. 자, 먼저 21번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텐데 21번에서 우리가 밑줄 친 부분을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접근법이 옆에다 적어볼까? 주제를 찾아줘야 돼. 그러면 주제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점은 옆에다 적어봐. 항상 지문의 첫 문장과 그 다음에 이 첫 문장이 두 번째 문장, 이 두 번째 문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핵심이야. 여기서 말하는 관계라는 점은 이런 거야. 첫 번째 문장서부터 한번 쭉 해석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서부터 해석을 한 뒤에 둘의 관계가 같은지 다른 건지 생각을 해보는 것이 독해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얘 같은 경우는 21번 옆에다 이렇게 한번 적어봐. 첫 문장을 딱 읽어봤었을 때 느낌이 바로 사례야. 이야기에 대한 거란 얘기지. 그러면 사례나 이야기와 같은 친구는 대부분 뒷부분에서 주제가 등장하기 마련이야. 주제 등장. 자, 그러면 쌤이 먼저 얘기해 준 거 꼭 기억해. 세 가지 스텝으로 여러분이 21번을 풀면 되는 거야. 밑줄 친 문장은 뭐라고? 접근법은 주제 찾기. 자, 주제는 어떻게 찾는다고? 두 번째 스텝은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관계성 따지기.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스텝은 얘처럼 사례로 문장이 구성될 때는 뒷부분에서 주제가 등장한다 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 문제를 풀도록 해보자. 자, 첫 문장을 해석해 볼게. During the day, 낮 동안. 자, 그 다음에 Mike and his father, 주어가 되겠지? 마이크와 그의 아버지는 헤드 하이크니까 여기에서는 헤드 PP, 과거 이전부터 과거까지를 설명하는 거겠지. 하이킹을 했고 and, had explored 이렇게 해서 헤드 PP가 두 번 연결하는 거겠지. 탐험했습니다. Their surroundings에서 그들 주변에 있는 것들을 탐험했다. 자, at night, 밤이 됐어. 자, they cooked popcorn over the fireplace 해서 끊어주고 그들은 팝콘을 그 벽난로 위에서 요리를 하고 in their room and talked 해서 cooked와 talked가 이렇게 병렬이 되겠지.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었대. 그 여기서 핵심은 이야기를 나눈 거에 대한 이야기 그 내용을 통해서 주제문을 나타내겠지. 그래서 마이크의 아버지는 마이크한테 말을 했어. 뭐에 대해서?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as an orphan. orphan이라는 뜻은 여기서 고아라는 뜻이야.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아들에게 뭐 의미를 전달해주고 싶은 것 같아. he record. 여기서 he라는 건 누굴까? 당연히 아빠겠지. 그래서 아빠는 회사에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그래서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면 해석이 얼마나야. 해석이 얼마나. 자, 그래서 how scared and lonely까지 해서 얘가 형용사. 보어가 되겠지. 얼마나 그가 되게 무섭고 외로운 시절을 보냈었는지. 그래서 he told Mike. 그래서 또 아빠겠지. 아빠가 마이크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얘는 직접 목적어 해서 해석 자체가 좀 괜찮게 되는 게 마이크에게 와이저리아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문장 끝까지 딱 해석을 해보면 결국은 scared and lonely라고 하는 해석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쌤은 쭉 해석하면서 scared와 lonely의 부차적 내용이구나 했지만 그래도 해석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면 왜 그가 절대로 원치 않았는지. 그래서 뭘 원치 않았냐면 to let people know.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았대. 뭐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우리 안쪽에서 그 아버지의 안쪽에서 좀 아픔이 되었는지를 to have no one. 뭐가 그렇게 아픔이었대? 그 누구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를 마이크에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버지는 말을 했어. 데디아를. He didn't want. 여기서 아빠겠지. 아빠는 원치 않았대. 사람들이 그의 약점이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약점이겠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전초전에 불과했던 거야. 결국은 내가 이렇게 약하고 얼마나 무서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치 않았었는지를 설명을 하는 글 자체가 바로 주제문이었겠지. So he put in his hard outer shell. 그래서 outer라고 하는 부분이 웹부분에 그래서 껍질. 그래서 겉껍질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껍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능이었을까? 속살을 숨기기.
여기서 말하는 속살이라는 게 뭘까? 그의 약점을 속살이라고 표현하고 그 겉에를 단단하게 메워주고 있었던 거를 여기서는 shell이라고 표현을 은유적으로 한 거지. 그래서 he shared with Mike. 그래서 마이크와 함께 그거를 공유를 했어. 데리아를. He was a grown man. 그가 다 자랐어. Before he shed his first tear. 그래서 그의 첫 눈물을 흘리기 전에 어른이었고, 그래서 여기서 어른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본인의 그런 내용들을 나타내지 않았던 걸 뜻하는 거지. And the freedom to cry had come only when someone had brought love into his life. 그래서 인생의 사랑을 가져다 주었을 때 비로소 이러한 자유가 왔다고 마이크에게 공유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건 그러겠죠. 그의 약점을 드러내는 거. 그래서 that someone had become his wife. 그래서 그 누군가가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런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을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이 결국은 와이프가 된 거고, 그래서 네가 태어난 거야 라는 해석으로 전개하면 되겠죠. 그러면 밑줄 친 부분에서의 주제는 여기서 뭐였을까? 내가 숨기는 거지 지금. 그래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다. 어뮤즈는 즐겁게 해주다. 그런 얘기 아니죠. 약점 숨기기인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케이, 그가 진짜로 느끼는 점을 숨기라.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아이, 자신을 사랑해 주기 위해서,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목적이란 여기서 이득이겠지.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 그 약간의 cheat라고 하는 건 이거지. cheating. 부정행위를 하다. 자, 다음에 5번 made a promise, 약속을 했어. 그 스스로에게 강해지기로. 그래서 5번과 같은 친구로 잘못 가면 안 돼. 왜냐면 그를 강하게 만들어서 쉐를 딱딱하게 했다가 아니라 얘는 정말 숨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숨기려고 하는 의도를 여기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건 정답 2번이겠지. 29번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첫 문장부터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야. 쌤이 생각했을 때 ABC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부분들을 알고 접근을 하는 것이 좀 이 문제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해. 자, A에서 that을 쓸 건지 what을 쓸 건지에 대한 개념을 옆에다 정리를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that은 두 가지가 연결이 될 수 있어. 완전절의 형태가 뒤에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불완전절이 올 수도 있지. 그래서 완전절이 왔을 때는 우리가 흔히 명사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불완전절이 왔을 때는 흔히 형용사절이라는 표현을 써. 자, 대신에 what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얘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 불완전절이고 항상 명사절을 한다. 자, 그러면 that절이냐 what절이냐를 구별을 할 때는 뒷부분을 보는 것이 일단은 핵심이겠지. 문장에서 명사를 하냐 형용사를 하냐를 구별하는 것도 좋지만 생김새를 아예 구별을 할 때는 얘랑은 겹치지만 그지? 완전절일 때는 that만 되니까 그지? 얘를 먼저 뒷부분을 체크하는 게 핵심일 것 같아. 그런 상태에서 요건 이제 A 파트를 접근하는 거고, 자, B 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어를 찾는 게 핵심인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동사의 라인이 하나는 3인칭이고 3인칭 단수고 얘는 복수 형태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주어 동사의 수일치가 핵심인 문제겠구나. 자, 다음 조금 밑으로 내릴게. 자, 마지막 C에서는 are 동사냐 두 동사냐를 가지고 묻는데 하나는 비동사고 하나는 일반 동사야.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1번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제 고딩이잖아. 그치? 옆으로 하나만 더 쓸게. are가 썼다, do가 썼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파트는 얘가 대동사일 수도 있어. 그러면 대동사를 푸는 문제의 핵심은 앞에 있었던 동사가 어떤 유형이었는지를 체크하면서 푸는 것이 핵심이겠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A, B, C가 묻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일단 체크한 다음에 해석을 들어가는 것이 포인트야. 자, 위로 다시 올려볼게.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리가 없어. 그렇지만 물은, 여기서 it은 당연히 물이겠지. takes up a space에서 공간을 차지한다. 너의 배에서. 그러면 배에서 물이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를 관계대명사 위치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 그래서 s가 붙은 형태도 앞문장의 내용을 선행사로 잡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것은 만들어내주는데 뭘 만드냐면 너가 배부름이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다. 자, 그럼 얘를 정리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부름을 느끼게 해준다. 이게 주제문이겠지.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갈게. 최근에 한 연구가 발견을 했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명사절에 대한 얘기네. 오케이. 자,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거.
명사절이 필요하다는 건 목적절을 얘기하는 건데 요거 형태냐 아니면 요거 형태냐 두 가지만 보면 되겠다. 좋아. 자, 그러면 사람들 문장 분석 들어가 보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가 들어갔다는 건 앞에 나와 있는 people을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일 거야. drank 2 glasses of water before meals까지가 앞에 나와 있던 people을 수식하는 거야.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물을 2잔을 마신 사람들이 got full. 어떤 상태가 된다는 거야? 배부름의 상태가 더 빨리 온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의 get은 무엇을 얻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뺄게. 어떠어떠한 상태가 되다야. 이렇게. 자, 그래서 문장에서 얘는 일단 완전해. 왜냐면 full이라고 하는 상태를 나타내주는 형용사가 왔거든. 그래서 더 빨리 배가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뭘 한다? 동사가 나왔네. 더 적은 칼로리의 음식을 먹으며 and 병렬이다. lost more weight. 더 많은 살을 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뒤에가 완전절이야? 불완전절이야? 완전절의 형태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대시라고 하는 친구가 정답이겠다. 좋아. 여기까지 읽고 뒤로 문장 좀 더 가볼게. You can put. 너는 올려둘 수 있을 것 같아. 다 똑같은 전략을 뭐 하는 데 있어서 to work by choosing food. 그래서 음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같은 전략을 쓸 수 있대. 자, 요거와 같은 친구들이 위에 있던 목적절과는 다른 형태지. 지금 대시 등장했잖아. 근데 뒤에 나와 있는 형태를 딱 보니까 문장에서 바로 동사가 이렇게 등장했어. 여기 나와 있던 불완전절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연결이 되겠지. 왜? 완전절이었다면 앞에 주어가 있었어야 하지만 지금 이 주어가 사라졌지. 그러면 진짜 주어는 여기서 어디 있을까? 바로 앞에 있던 foods라고 하는 것이 선행사이면서 대절에서는 의미상 주어의 역할이었던 친구가 앞에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위에 있었던 대절의 명사절과는 얘는 좀 다소 달라. 그래서 뒷문장의 내용의 구조를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여기 있던 목적절은 명사절일 때는 뒤에가 완전절. 여기에 있는 대절에서는 선행사가 있는 불완전한 절. 여기까지 이해를 했지. 자, 그 상황에서 좀 더 해석을 해보면 더 높은 물의 함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over those with less water 이라고 하니까 덜 물을 좀 수분 함량이 적은 애들보다도 더 물의 함량이 높은 애들을 선택함으로써 같은 전략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같은 효과가 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e only difference에서 얘가 진짜 명사적인 주어가 되겠지. between A and B라고 하니까 얘는 포도, 그 다음에 얘는 건포도. 연결을 했을 때 포도는 수분이 높은 거고 건포도는 없는 거잖아. 자, 그럼 여기서 얘네 둘이라고 이 친구들을 선행사로 잡아버리면 주어로 잡아버리면 복수 형태가 정답이 되겠지만 사실은 진짜 주어는 얘네죠. 단순히 복수니? 단순해요. 그래서 동사는 is가 될 거야. 좋아. 자, 그럼 이 뒤에 나오는 대도 한번 봐볼까? 여기에 있는 대절이라고 하는 걸 문장을 쭉 보니까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야. 그지? 여기까지가. 그래서 have 다음에 선생님 6배라고 하는 목적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woro라고 하는 공통적인 목적어가 등장했잖아. 그치? 그래서 6배가 더 많은 그러한 양의 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의 대절은 완전절이 온 거. 그들에게 라고 연결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한쪽은 6배가 덜 있는 거고 한쪽은 6배가 더 있는 거고. 그래서 비교들을 이렇게 만들어준 문장이라서 얘를 불완전한 절로 보는 건 옳지 않아. 그래서 얘는 명사절로서 보어의 역할을 한다 라고 필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보면 좀 내릴게. That water makes a big difference in how much they fill you up 해서 문장이라고 하는 문장이 that water. 그래서 그러한 물이 makes a big difference 해서 여기서는 이제 목적어로 등장한 건데 in how much they fill you up. 너를 얼마나 배부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that water라고 했었을 때 우선 대절이 주어라기보다는 that water, 얘는 형용사적인 구조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러한 물이 라고 개념이 들어가야지. 왜냐면 대절을 여기서 만약에 명사절이라고 봐버린다면 이 명사절을 주어로 보는 동사가 접근이 돼야 돼. 근데 여기선 동사가 makes 동사 하나거든. 선생님 뒤에도 있잖아요. 좋아. feel 이라고 하는 동사가 여기도 있기는 한데 얘는 how에 걸려져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대절을 전체적인 주어로 잡는 동사가 딱히 없어.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지금 2개 있는 문장에서 접속사가 하나 들어있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대시라고 하는 게 명사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까지 조금 빨리 가볼게. You feel much more satisfied. 너가 훨씬 더 많은 만족감을 느낄 거래. After eating. 뭘 먹고 난 다음이냐면 100칼로리의 어떤 가치. 그래서 그레이프를 100개 정도 먹는 거겠지. 여기에서는 100칼로리 미안해. 100칼로리 상당을 먹는 거. 여기에서는 건포도를 먹는 것보다 차이가 뭐였어? 수분이었거든. 그래서 샐러드를 먹는 건데
레튜스부터 토마토도 마찬가지야. have a very high water content. 그래서 수분의 함량이 굉장히 높은 그런 그 야채들인데 어쨌든 얘도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묽은 수프가 역할하는 것처럼이라고 들어가니까 앞에 있는 어떤 동사를 대신하는 걸까? 당연히 have라고 하는 동사를 대신하는 거지. 얘네 묽은 수프가 가지고 있는 물의 함량만큼이니까. 그래서 동사는 일반 동사. have 동사를 가지고 대동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일반 동사 조동사 do, does, did거든. 여기까지 29번의 해설이 끝났어. 자, 35번 흐름에 대해 관계없는 문장은에 대한 해설을 시작해볼게. 문장에서 흐름이라는 뜻이 딱 나와서 해석을 쭉 하고 이상한 거 하나 고른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옆에다 이렇게 정리해볼게. 어쨌든 흐름 문제는 항상 기억해. 첫 문장이 기준 문장이야. 기준. 그래서 첫 문장과 1번부터 5번까지를 비교하는 것이 핵심인 거지. 다시 말해서 첫 문장이 글에 뭐다? 주제문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첫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하나 잡아서 여러분이 1번부터 5번까지를 해석하며 좀 다른 기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답이 될 거야. 그럼 첫 문장에서 해석을 조금 들어가면 by some estimates에서 몇몇 견해에 따르면 얘가 견해라는 뜻이 돼. 몇몇 견해에 따르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스드부터 트래디션까지가 음악을 수식하는 구조야. 그래서 구전, 오랄은 구전. 그 다음에 트래디션은 여기서는 전통. 그래서 결국은 그냥 구전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구전에 근거한 음악은 had previously seldom이라고 하니까 seldom은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특징이지. 거의 뭐뭐하지 않았다. 그래서 과거 이전부터 어떻게 거의 연주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핵심 파트로 들어가는 것이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음악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구조지. 왜? 연주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for more than one or two generations라고 하니까 한 세대 또는 두 세대가 넘는 기간 동안 거의 연주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글에서의 기준은 결국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연주하는 것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거를 1번부터 5번까지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건지 한번 보자. by contrast를 통해서 대조적인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아. 자, with부터 뭐가 지금 드러났냐면 records가 딱 드러났네. 그러면 앞에 있었던 oral tradition하고는 좀 다르네. 그래서 by contrast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해주는 기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음반의 등장과 함께 나돈이 들어가면서 도치가 됐네. 그래서 the classics가 주어가 되겠고 BPP 형태가 이렇게 도치 문장. 해석할 때는 연결이 이렇게 되겠네. 클래식은 고전이야. 그래서 고전 작품들이 보존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but 다음에는 그러나가 아니라 but also 뭐뭐도 역시. 그래서 formerly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됐냐면 공식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대. 그래서 수명이 짧았던 히트. 여기서 히트라고 하는 건 그냥 명사적 개념으로 전개를 해서 해석을 하면 옛 노래를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oldies라고 하니까. 그래서 옛 노래로 유행곡이라고 하는 것들이 옛 노래로서 살아남을 수도 있었다라고 전개를 하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됐다. 구전이 결국은 연주되는 것에 있어서의 그런 그 연결성을 가져가지 못했다면 결국은 이 문장에서는 음반이라고 하는 것이 구전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1번은 그렇게 주제 문장, 다시 기준 문장하고 엄청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래도 같은 기조 안에서 들어가니까 1번은 일단 놔둬야 될 것 같아. 완벽하게 얘는 정답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래도 뒷문장에서 조금 더 이상한 친구들이 나오거나 흐름과 정말 다른 애들이 등장하면 그거를 잡아야겠지. So, 따라서 The music of one generation's youth까지가 이렇게 문장에서 끊길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끊어보자. 그래서 한 세대의 젊은이들이 could be replayed years later 이라고 하니까 could be replayed라고 하는 건 재생이 되는 거야. 어떻게? 여러 해가 지나서 재생되어서 and to evoke memories. 얘가 evoke가 뭔가를 불러일으키다. 그래서 기억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 In some often quite narrow age group. 그래서 문장에서의 한 세대의 젊은이들이 연령 집단의 사람들에게 좁은 연령 집단의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연결이 딱 되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replayed.
재생된다 라고 하는 점에서 연주가 되지 못했던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음반이 나오면서 재생되었던 거 같은 라인에서 설명이 되겠지. 그 다음에 3번 문장 가면 바흐랑 베토벤이랑 또는 브람스도 역시 살아남게 되었대. 근데 살아남았다가 여기에서는 반드시 음반이라고 하는 또는 다시 한번 그 연주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딱 해줘야 돼. 자, 그래서 문장에 들어가서 보면 survived, 살아남았는데 well beyond their social cultural settings에서 끊어주고 자신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훨씬 넘어서 살아남았대. 언제? taking new meanings in record of the world라고 하니까 여기서 딱 연결이 되네. 그치? 연주가 되어지는 세상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3번도 이상하진 않은 것 같아. 자, 4번. 바흐는 대체로 복잡한 그 시대에, 그가 살고 있던 시대의 규칙을 따랐지만 와일은 반면에 베토벤은 그가 살았던 시대의 규칙에 도전했던 사람이야. 따라서 새로운 음악의 시대를 열었다. 자, 4번만 지금 어떤 개념이야? 음반과 다시 말해서 재생할 수 있다. 연주될 수 있다는 것과 음악에 대해서의 의미를 찾는 구조가 아니라 베토벤이나 바흐는 어떠한 시대에서 자신만의 어떤 새로운 음악을 뭐 창조했다든지 아니면 시대를 따라가는 그런 특징을 지녔다와 같이 그 음악가 자체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이 여기선 틀린 거겠지. 요렇게 찾는 거예요. 1번이 그래서 왜 정답이 되지 않냐면 대조적이라고 해도 전체적인 글의 큰 내용 안에서는 연주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상황을 토대로 해서 안 됐던 측면과 되는 측면을 대조적으로 특징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될 수 없지. 5번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볼까?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 라고 하는 기억들 또는 자유를 느끼는 그런 기억들, 그 다음에 having fun, 즐거움을 느끼는 그러한 것들이 also came to be linked to the tunes에서 to tunes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음악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that could be recalled or replayed.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 나왔네. replayed. 다시 한번 연주가 될 수 있어. 여기까지. 그래서 문장에서는 평생 거듭해서 생각나고 그 다음에 재생될 수 있는 것과 결부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장에서 핵심 표현은 여기서는 음악이 다시 한번 재생될 수 있는. 자, 이번엔 순서 배열을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쌤이 생각하는 순서 배열을 연습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이렇게 생각해. 뭐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주어진 문장에서 핵심어를 찾는 거야. 그리고 보기 A, B, C에서도 핵심어를 찾아. 마치 주제문을 찾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핵심어끼리 비교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교란 이런 거야. 누가 더 관련성이 높은지를 찾아서 우리가 이건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잡는 거지. 예를 들어서 B 다음에 반드시 C가 와야 돼 라고 하는 근거를 찾았다면 C가 B 앞에 나온 애들은 다 지워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주어진 문장 바로 뒤에는 무조건 뭐 A가 와야 돼, 뭐 B가 와야 돼 이것이 아니라 결국은 가장 관련성이 깊은 애들끼리 묶다 보면 저절로 하나가 여기 붙어야 되겠구나 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최대한 비교하고 생각하는 그 경우의 수를 좀 줄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위에다 이렇게 표시할게. 37번과 같은 순서별 문제를 잘 풀려면 경우의 수 줄이기야. 이거를 딱 목표로 연습을 하다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순서별 문제를 너 어떻게 연습해야 되지? 라고 방향성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쌤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자, 주어진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일단 해석을 해야지. 해석을 해보면 한 여성 변호사가 working for a prestigious New York law firm까지 해서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어. 그래서 뉴욕에 한 명망 있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법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 변호사가 once a company, 얘가 동반하다 이런 뜻이거든. 자, 이번엔 순서 배열을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쌤이 생각하는 순서 배열을 연습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이렇게 생각해. 뭐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주어진 문장에서 핵심어를 찾는 거야. 그리고 보기 A, B, C에서도 핵심어를 찾아. 마치 주제문을 찾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핵심어끼리 비교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교란 이런 거야. 누가 더 관련성이
높은지를 찾아서 우리가 이건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잡는 거지. 예를 들어서 B 다음에 반드시 C가 와야 돼 라고 하는 근거를 찾았다면 C가 B 앞에 나온 애들은 다 지워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주어진 문장 바로 뒤에는 무조건 뭐 A가 와야 돼, 뭐 B가 와야 돼 이것이 아니라 결국은 가장 관련성이 깊은 애들끼리 묶다 보면 저절로 하나가 여기 붙어야 되겠구나 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최대한 비교하고 생각하는 그 경우의 수를 좀 줄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위에다 이렇게 표시할게. 37번과 같은 순서별 문제를 잘 풀려면 경우의 수 줄이기야. 이거를 딱 목표로 연습을 하다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순서별 문제를 너 어떻게 연습해야 되지? 라고 방향성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쌤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자, 주어진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일단 해석을 해야지. 해석을 해보면 한 여성 변호사가 working for a prestigious New York law firm까지 해서 이렇게 소식을 하고 있어. 그래서 뉴욕에 명망 있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법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 변호사가 once a company, 얘가 동반하다 이런 뜻이거든. 동반한 적이 있었대. 어떤 사람이냐면 남자의 그 사업가죠. of a major client에서 엄청나게 그 주 고객사의 남성 최고 경영자와 동행을 했대. 어디로? 라틴 아메리카로.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핵심은 여성 변호사가 굉장히 복잡한 거래를 negotiate, 협상하다 이 뜻이거든. 그래서 협상하다 이것도 적어볼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야? 뭐 여성 변호사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명망 있는 로펌도 너무 중요하고 CEO도 너무 중요하지만 주어진 문장에서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건 일단 협상에 대한 개념인 거야. 협상을 하러 가게 된 거야. 그래서 나는 키워드를 일단 협상으로 잡아볼게. 자, 그 다음 1번 같은 경우는 it is a local prestige라고 하니까 it은 여기서 뭔지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얘 자체는 뭐야? local prestige, practice라고 하니까 지역 관행이야. 여러분 일단 생각해보세요. 협상을 하러 가는 게 지역 관행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적 관행이다 라고 한다면 뉴욕일 수도 있고 그지? 라틴 아메리카일 수도 있고 아직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A 파트 역시 쌤은 딱 잡을 때 과연 관행이 무엇인지를 일단 생각을 할 거야. 관행이 무엇인지. 자, 그래서 그 동료가 제안을 했어. 또 말을 해준 거지. 누구한테? For lawyers들에게. 그래서 이러한 변호사들에게 to negotiate only with other lawyers네.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의 관행은 이거네.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다른 변호사들하고만 오직 협상을 하네. 그러면 CEO는 CEO끼리, 변호사는 변호사끼리. 아직 우리가 추측하기엔 좀 일러. 그렇지만 뒤에 낫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게 되면서 변호사 대 CEO는 여기서 협상을 하지는 않네. 그것이 관행이네. 그러면 결국 이거네. 변호사는 변호사끼리, CEO는 CEO끼리. 이게 관행이네. 이렇게 가서. 그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B번 파트로 한번 가볼게. 뭐 하기도 전에 voicing her objection, however. 문장 일단 however 나오니까 뭔가 역접으로 들어간 것 같지? 그래서 objection이라고 하는 건 그녀의 반대야. 그래서 그녀의 반대를 voicing이라고 하는 건 그 목소리를 내다 이 뜻. 그래서 그녀의 반대를 목소리를 내기 전에 그러나 그녀는 그 동료한테 전화를 했네. 그 여기서 나온 게 이런 기능어들이지. a colleague, the colleague 라고 하니까 어랑 더의 그런 관련성을 알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신의 동료한테 전화를 해서 뉴욕에 있는 동료한테 전화를 해서 그 he told her, who told her 그녀한테 말을 한 거지 that he too 그 역시 had been excluded 배제되었습니다. preliminary talks까지 연결을 하면서 문장에서 그 협상 중에 자신 사전 협상에서도 자신에서 그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들었네. 그 나라에서.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그 익스큐티브라고 하는 이 그 정말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서는 경영자들끼리 was just looking for a diplomatic way 라고 하니까 외교적인 방식을 찾는 그런 것 중에 하나다. To get her out of the picture as a lawyer. 그래서 변호사로서 협상 중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에서 자신을 상황에서 빠지게 할 수 있는 거지. 뭐가 아니라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그래서 성에 대한 차별적인 이야기가 여기선 아니었던 거죠. 1번을 정리하면 이렇게 전개가 되겠네. 결국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외교적 방식이다. 단순히 요것만 딱 잡으면 되겠네. 차별이 아니라 외교적 방식이다. 알겠죠? 자, 다음 10번으로 가볼까요?
자, 10번으로 가보면 그들이 도착하고 난 뒤에 the head of the prospective Latin America partner 해서 얘가 딱 주어가 되겠지. 자,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사업 상대가 될 수 있는 책임자가 suggested, 제안을 했어. 대시라는 걸 제안했지. 그와 그의 CEO는 go off together to discuss business.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래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했지만 그녀의 와이프와 로이오는 쇼핑을 보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변호사는 굉장히 분노한 거죠. 그래서 뭐에 대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젠더 바이어스에서 이건 성차별 아니냐. 이렇게 되겠지. 성차별이 아니다. 성차별 아니냐. 그래서 얘도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서야 등장하기 시작하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문장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애가 누구누구 있어? 차별? 차별. 이렇게 좀 보이지? 그치? 근데 얘는 차별이다 라고 해놓고 그러나 얘는 차별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들어가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묶어야 되는 건 C 다음에 B가 오는 거네. 왜? 중간에 however도 있으니까 차별적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에 대해서 그러나 이건 차별이 아니었어 라고 전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C 앞에 B가 나오는 형태들은 다 X를 쳐야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마지막 A만 놓고 여러분이 보면 되는데 결국은 관행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용을 쭉 해석해 봤을 때 결국은 그녀를 비즈니스 피플로서 다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지 차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컬리그가 얘기를 했죠. 그런 내용적 측면도 있었고 B번에 보면 colleague가 먼저 등장했고 여기서는 the colleague가 하니까 B번 앞에 A가 나올 수는 없을 거야. 그래서 A가 내용상 그 다음에 기능적인 측면상 제일 마지막이다 라는 전개가 되겠지. 그래서 CBA로 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야. 자, 38번은 문장을 넣는 유형인데 이 역시 순서 배울 만큼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기도 해.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위치쯤에 들어가도 다 말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답이 3번인데 난 4번에 넣어도 될 것 같아 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은 꼭 기억을 해줘. 결국은 이 문제, 흐름에서 이 문장의 위치를 고르는 건 논리적으로 구조화 시켰을 때 정확하게 이 자리밖에 안 된다 라는 아주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돼. 그게 내용적이든 아니면 기능어든. 그래서 쌤이 주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많이 보냐면 이정표란 이야기를 정말 많이 써.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어떤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표지판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야. 여러분은 아직 운전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사실은 쌤이 운전을 하고 초창기에 굉장히 힘들었던 게 표지판을 보는 게 좀 힘들었어. 왜냐면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도 봐야 되고 표지판도 봐야 되고 그 다음 여기에서 뭔가 안내적인 인포메이션을 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애들이 도로에 은근히 많은데 그 정보를 한꺼번에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여기 이 주어진 문장을 이정표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 그렇지만 연습을 하다 보면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나는 여기에서 이 정보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다. 이 정보는 어떤 구조가 좀 논리적으로 비약하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찾으면서 가다 보면 이러한 문장 넣기 유형도 좀 쉽게 갈 수 있을 거라는 방향성을 좀 제시해주고 싶어서 이정표라는 말을 좀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앞뒷 문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결국은 여기서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퇴직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 뒤에는 퇴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전개가 돼야 되겠지. 그리고 이러한 퇴직한 사람들이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정신적으로 좀 빨리 부자가 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대. 그러면 빨리 부자가 되자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갖다 줄 수도 있지. 영향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그치? 빨리 부자가 되는 게 무조건 플러스다. 이거는 읽으면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해석이 좀 안 되거나 나 좀 어렵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내용들만 일단 필기를 하면 영향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그러면 글을 쭉 읽어내려가면서 퇴직한 사람들이 나오는 이정표의 그 범주에서 얘가 등장하게 될 것 같아. 그리고 뒤에는 영향에 대해서 그래서 빨리 부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찾는 거죠. 자, 해석을 해볼게. 가장 성공적인 여기서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네. 오케이. 아까 우리는 뭘 찾았어? 혹시 영향이 마이너스는 아닐까? 이런 걸 찾았지. 그러면 마이너스라고 쭉 읽어보다 성공이라고 플러스를 쭉 읽어보다가 마이너스가 등장하는 부분의 이정표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퇴직자는 are those who 어떤 사람들이냐면 look at retirement에서 이러한 퇴직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긴 노력으로 보는 거래. 얘랑 되게 다르죠. 그래서 근거를 갖는 거야. 오케이. 영향 마이너스. 그
다음에 that can last 20년에서 30년 정도의 혹은 더 길게 될 수 있는 노력으로 보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을 한다. 그래서 빨리라고 하는 건 될 수가 없대. 자, 그러면 바로 1번 뒤에 들어간다면 여기서 마이너스 쪽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여기서는 they don't throw 던지지 않는데 부정어 나왔어. all of their years of preparation away. 그래서 문장에서 보니까 다음에 그 투자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By investing. 투자를 하면서 hot stock of investment idea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이거네. 자신이 정말 그 활황주 막 지금 되게 인기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주식에 모든 투자해서 본인의 생각에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날려버리지가 않는데 그럼 이거는 빨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successful의 개념이겠죠? So they are very careful. 굉장히 어떻다? 조심스럽대. 얘도 아닐 것 같아. With their finances. 그래서 그들의 자본금에 엄청 신중하고 조심한대. 자, 그래서 they know. 그들은 알거든. 뭘 하냐면 they have to make sure. 확실히 해야 된다고. That their money will last for the rest of their lives. 그 나머지 인생에서 정말 그 인생 동안 돈이 막 지속되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careful한다는 뜻이야. 다음 3번도 문장 보면 they stay conservative. 여기서 conservative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런 뜻이야.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finish line이라고 하니까 결승선에 굉장히 집중한다. 그러면 1번 문장서부터 3번 문장까지는 계속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성공적인 퇴직자의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러면 4번 아니면 5번에서 정답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어디서 이제 마이너스적인 내용이 처음 등장하는지를 한번 보자. Even though 뭐뭐일지라도 they no longer have the comfort of the paycheck coming in 이라고 하니까 paycheck이라는 거 여기서는 문장에서 어떤 급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급여가 앞으로 더 들어오는 편안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hey still put their retirement nest egg. 그들은 노후 자금을 여전히 놓습니다. 어디에다가? at risk. by부터 they get까지. 그래서 퇴직 노후 자금을 여전히 위험에 빠뜨린다. 이 얘기는 careful하고 conservative와는 굉장히 다른 그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에 처음에 대한 내용에 4번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 영향에 대해서 마이너스적 개념이다 라고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그래서 이 주어진 문장에 대해서 이 이정표의 기능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 쌤, 그럼 5번은 정답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옆에다 이렇게 적어볼까? 내가 왜 이정표라는 말을 썼냐면 얘는 어떤 내용이 시작하는 시작점의 문장을 대부분 주어진 문장으로 많이 표시하기 때문에 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적인 특징들이 들어가야 문장의 내용이 완성되는 구조야. 그렇기 때문에 4번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5번에 문장을 넣는다 해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진 않을 건데 그래도 논리적 구조상 4번에서 마이너스가 드러났기 때문에 4번 앞에서 얘가 난 앞으로 이런 내용을 하겠어 라는 이정표를 나타내주고 4, 5번으로 전개하는 것이 논리적인 구조의 완성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